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 여러분이 이런 사회 변화의 모습을 조사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하였다. 배웠죠, 그쵸? 처음엔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생산 능력, 즉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게 된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런 물건들의 가치, 이것을 바로 돈으로 계산한 거. 당연히 국내에서 많이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한 명씩 만약에 나눠 갖는다면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 이게 바로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아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국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여기서 별표 치고 중요하게 사회과에서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로 사회도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해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 수학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율 그래프 배웠잖아요.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 자료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국내 총생산의 변화.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이 뭔지 방금 설명했는데, 국내 총생산. 자, 이런 용어들 잘 알아두어야 돼요. 자,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이런 용어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다. 당연히 이것을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그 나라가 잘 사는 게 되겠죠. 1955년에 보면 0.1밖에 안 되는데 60년, 70년까지만 해도 아주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쵸? 이때가 바로 무슨 산업이었지? 우리가 경공업이 발달할 시기였죠. 여전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고, 경공업, 신발이나 의류나 가발을 만들어서 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제 7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슨 산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지? 중화학공업 발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하려는 시기죠. 자, 이때부터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70년에서 이 80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0.1에서 40으로 늘어났으면 400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또 70년대, 80년대에 발달시켜놨던 중화공업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에 보면은 무려 1933조가 되는 돈을 버는 거죠. 1955년에 0.1조밖에 못 벌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 전체가 1000억밖에 못 벌어들이는 나라에서 이제는 무려 1933조 원을 벌어들이는 나라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거두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우리나라 보고 한강의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쵸? 네, 됐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했다, 국내 총생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 총소득도 전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지 이것을 나눠 갖는 1인당 총소득도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이다. 똑같이 아까 총소득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1955년에는 0.5만 원, 5천 원인 거죠. 거기에서 지금 2020년에는 1인당 3,762만 원을 번다.
이게 몇 배인지도 계산이 안 되네요. 그렇죠? 한 6,000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무려 6,000배 정도 대충 하면 아주 크게 국민 총소득도 변화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입하고 관광산업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크게 발전하고 성장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경제가 성장에 따라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모습이 크게 변화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 맨 처음에 배웠을 거예요. 가계에서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는 건 결국 이 번 돈으로 뭘 하는 거야? 지출. 돈을 결국 쓰게 되니까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방송, 통신, 교통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자, 196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 출시되었다. 1966년 흑백 텔레비전이 출시되어 일부 가정에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60년대에는 봐보세요. 소득이 많지 않았죠. 자, 이 보시면 60년대 보세요. 소득이 아직 1,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은 없었을 거예요. 검정 고무신 같은 거 보면 좀 돈이 있는 집만 텔레비전이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막 그 집에 놀러 가서 약간 텔레비전을 막 구걸해서 보잖아요. 걔가 기분이 나쁘면 텔레비전 못 보게 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60년대부터 이렇게 흑백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막 이렇게 버튼 누르고 있죠. 다이얼을 돌리고 있죠. 지금은 다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그 다음 텔레비전 굉장히 작아요. 그죠? 네, 이런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있었던 것이 60년대다. 네, 어쨌든 전국적인 방송망이 생겨나오고 있으니까 흑백 텔레비전이 생겼다. 그 다음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하철이 생겨났다. 7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지하철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서울 지하철 종로선 개통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 지하철이 바로 우리 1호선이에요. 1호선. 가장 먼저 생겨서 1호선. 그래서 서울역을 가고 있는 1호선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었다. 색깔 있는 텔레비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80년대에 들어서 무슨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어? 우리 얘들아. 전자 산업이 조금씩 발달해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방송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연의 색깔대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80년대 소득을 한번 볼까요? 80년대에 들면서 소득이 그래도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60년대 1이나 3에 비하면 103, 211, 467. 그래서 80년대에 대부분의 가정이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가정에 바로 TV가 보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90년대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이제 컴퓨터의 대중화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우리도 집에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요. 자, 컴퓨터 사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인터넷과 또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바로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통신을 이용해서 아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 이런 것들이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0년대에는 이제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바로 시속 300km로 다니는 KTX 시속 300km로 달리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가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차로 가면 적게 걸려도 5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이 KTX 기차를 이용하면 빠르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거의 절반 이상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속철도 KTX가 개통된 게 2000년대다. 그 다음 2010년대부터 여러분도 다 한 대씩 갖고 있는 바로 이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언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뭐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다양한 어플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우리 생활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제 한 대씩 갖고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결국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모습도 바뀌었다. 자, 그다음 우리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해외 여행객도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이 놀러 가는 데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 엄청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 뭐 다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한국인이 하도 많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경기도 다낭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이 여행 가니까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니까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유명해지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다. 요즘 TV 프로 보면 뭐 어서와 뭐 한국은 처음이지라든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 또 우리나라 문화의 한류 열풍, 영화,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우리 아카데미상도 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도 유명했고, 그다음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엄청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BTS나 뭐 블랙핑크 같은 대중가요 같은 것들이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바로 이런 것들을 무슨 산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화 콘텐츠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한류 문화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제력도 되고 하면서 전 세계인이 모이는 여러 국제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과거에는 거의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오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2019년에 보면 2,870만 명이나 해외 여행을 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1,750만 명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온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 여행객들이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류 문화가 확산돼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BTS나 이런 그룹들 보면 미국을 진출한다고 해서 영어로만 꼭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우리나라 노래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말 노래 가사를 막 따라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지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방송, 음악 방송에서 뭐 베트남어로 된 노래가 막 나오거나 뭐 태국어로 된 노래가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니까 좀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우리말로 된 노래가 유행한다는 건 엄청난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화제 같은 것도 해외에서 열리고 있다. 한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제 행사로 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2018년에 했죠. 동계 올림픽은 말 그대로 겨울 스포츠요. 뭐 스키라든지 뭐 스케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는 걸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열렸다. 그 다음 우리 지금 2024년에는 여름에 하는 올림픽이죠. 하계 올림픽이에요. 좀 더울 때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어디에서 열린대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고 하죠. 뭐 육상, 수영, 축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름에 하는 스포츠인 올림픽은 파리에서 올해 열리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국제 행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개최를 할 수 있었다. 왜? 이런 큰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이 수많은 선수나 관광객이 오는 숙소, 먹을 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런 스포츠 행사를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모두 우리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여기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병풍책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각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경제 성장으로 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옳게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해외여행객이 감소했어? 아니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지. 우리 문화와 관련된 상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 맞지?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한류라고 이야기하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디귿이다. 결국 이 단원의 핵심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 총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해외여행, 한류 이런 우리의 생활 모습이 발전했고 우리가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연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다.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우리나라 영화로서 해외 아카데미상을 최초로 수상했던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죠. 그래서 암호는 기생충으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나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도 꼭 하나쯤은 남겨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꼭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 발전했던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거야.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생겼고 내가 스마트폰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 여러분 부모님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게 됐고 또 뭐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도 있고 또 아직 안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해외여행에 확실히 가본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것도 역시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